연구소를 운영 중인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8만 개가 넘었으니까요. 올해 23년 기준으로 연구소 보유 기업들이 8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대부분이 어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기업은 없죠. 그래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정서를 취득함으로써 어떤 다양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본다거나 세금 혜택을 본다거나 영업력을 어필한다거나, 그러니까 기술력을 어필해서 영업력을 확보한다거나 입찰이라든가 뭐 다양한 판촉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라는 인정서를 확보하시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연구소를 활용하는 기업 중에서 이제 R&D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방국세청입니다. 국세청 본청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에서 해명 자료를 좀 주세요라고 정말 많은 기업들한테 안내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네, 보시면 이렇게 서울지방국세청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명자료 제출 안내해서 10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2022년도 법인세 신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요청하오니 2023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들이 연구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공문 내용이 이런 식인데요. 보시면 국세청 양식으로 납세자 해명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네, 만약에 검토 비용과 같이 과소 신고한 경우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구소를 세금 때문에 오남용했다라고 하시면 기한까지 법인세를 수정신고 납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날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11월 17일까지 처리 내용을 확인해서 10월 17일 이후 7일이네, 그러니까 24일이겠죠.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결과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신고 내용, 검토 결과, 문제점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를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했는데 기업이 수행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항 11번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또는 연구비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여부가 불명확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제출할 자료는 기업에서 수행한 활동이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항 11번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나 계획서, 노트 등 증빙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제출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한테 발송이 됐습니다. 이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블로그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네, 이거는 보시면 인천지방국세청입니다. 동일하게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명자료 제출 안내 이렇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10월 11일까지 해서 11월 말까지 결과 통보하겠습니다. 만약에 니네가 연구소 과오남용해서 세금 과소 신고한 거면 11월 말까지 수정신고 납부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고요. 신고 내용 검토 결과 문제점,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업이 수행한 활동이 또 똑같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항 11번에 따른 연구개발 또는 연구비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라고 문제를 지방국세청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출해야 될 서류는 기업에서 수행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항 11번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계획서 등 증빙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라고 이렇게 인천지방국세청에서도 기업들한테 소재지 관할에 안내가 됐고요. 네, 보시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중부제 말하면 경기도죠. 네, 경기도입니다. 광명, 안산 뭐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권이고요. 광명, 안산은 인천 지방국세청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관할로.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지금 해명자료 안내를 받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사업자 중에서 세액공제 금액이 좀 작은 기업들은 아직 안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세무사님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아마 세액공제 신청 금액이 큰 기업들부터 위에서 필터링해서 아마 안내문 발송을 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후 과정들 결과를 봐야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하고 물론 이제 기관에서 교육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충분한 교육과 인지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연구소를 전담부서를 만들고요. 그 국세청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이렇게 변경한 조특법이나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관리했다라고 하면 물론 대처가 되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그 블로그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 유튜브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연구소 관련해서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한 경우 거의 없고요. 결국은 외부의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임하다시피 맡겨서 연구소 설립을 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받아서 세액공제만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안내문을 받은 기업들뿐 아니라 향후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일단은 우리 이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공인된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통상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고 하는 연구소 인정기관에서는 뭐 이제 1년에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인정 물적 요건과 연구 주제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연구소 신고를 받아주고 신고를 완료한 기업들에 대해서 연구소 인정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공인된 연구소 보유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제공하는데요. 사후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요점을 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연구소나 연구 공간으로 연구 시설로 지정된 경우 그 사람과 시설과 집기는 겸용, 겸직을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연구원이 예를 들면 영업부장을 겸직한다거나 연구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뭐 다른 업무 용도의 업무를 집행하셔도 안 되고요. 겸용 검직이 제한이 됩니다. 물론 가건물, 주택 등에 설립할 수 없다라는 요건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도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현장조사, 현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지 확인에 응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변경 이슈가 생겨하면 연구소 신고할 때 우리가 연구소나 전담부서 신고할 때 입력했던 내용들, 신고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 한 달 이내 변경 신고를 하도록 우리가 준수사항으로,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구소에 관련된 정보들, 연구 주제나 연구 인력이나 연구 장소, 시설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신고할 때 우리 기업 정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정보에 관련해서 상호, 소재지, 기업의 규모, 매출, 자산, 뭐 상시 고용 인원 등이 바뀌면 요 또한 한 달 이내 변경 신고하도록 우리는 안내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하고 있고 받았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기업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 정도는 준수해 주셔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연구소가 취소될 일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 연구 활동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연구 보고서라든가 일지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특허 신청을 하는 등의 연구 기록 등을 쭉 남기실 필요가 있고요. 연구 개발 결과가 실패였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은 연구 노트처럼 실패 노트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연구인력 개발비에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받아서 이제 내가 연구를 하는 내용들이 주제들이 적합한지 검토해 보라라고 하는 제도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 조치와 연구 자료들을 잘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연구 일지만 쓰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연구 일지와 국세청이 이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적용하도록 한 조특법상 지정된 서식과 양식으로 이제 물론 양식은 자유양식이긴 한데요. 연구과제 총괄표라든가 연구과제 보고서, 연구과제 계획서, 그다음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했다라는 충분한 연구 자료들을 이제 구축하고 국세 자료로서 기업 내부에 5년 동안 보고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보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핑계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명자료 요청 안내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 연구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논쟁 자체가 우리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2조 1항 11번 항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조특법상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 개발에 따른 계획서, 보고서, 연구 노트 등을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라고 이제 조특법상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조특법 규정을 보면 한 7조네요. 내용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세특례 제한법 우리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받을 때도 그다음에 이번처럼 연구인력 개발비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명자료 요청을 받을 때도 계속 언급된 게 우리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특법 제2조 1항 11번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인지였습니다. 내용을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조특법 제2조 정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조특법 제2조 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활동 활동이란 뭐냐면 뭐 시장조사, 통계보고, 1년의 수행 업무, 제조활동.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생산활동 하는 건 연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조사라든가 통계 조사 이런 것들은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과세관청에서 연구개발이 조특법 기준에 적합하냐라고 물어볼 때는 물론 당연히 겸용겸직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인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요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연구를 안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당신 기업이 수행한 연구 활동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렇죠. 왜 어렵냐면 저기서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있다라고 하면 뭐 5 이상이면 6 이상이면 이렇게 하면 수치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지하고 어필하기도 좋겠지만 사실은 저 언어들이 다 정성적인 언어들입니다. 과학적, 기술적, 새로운 막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기업과 과세관청이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과세관청에서 지방국세청에서 안내물을 제출하도록 한 내용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기업들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특허를 신청했어요. 그러니 문제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점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신청해 주신 상담 이거 관련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많은 기업들이 뭐냐면 우리는 외부에 예를 들면 특허법인에서 제안을 받고 연구일지를 그 특허법인에다 맡기고 있다. 이 변리사라는 전문가들 집단에 맡기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은 우리 기업의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본업과 아주 밀착한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조업인데 예를 들면요, 우리가 금형 공장인데 무슨 의술을 연구한다거나 뭐 건축을 디자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의 내용과 유관하다라고 볼 수 없겠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특허라는 게 사실은 신기술이어서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꼭 신기술이 아니어도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 변형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게 특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연구개발 활동, 기존 기술을 응용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 자체가 국세청이 요구하는 기존 기술의 응용이나 변형은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은 맞지만 세금을 감면해 줄 정도의 연구개발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은 국세청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응대하시는 거 봤더니 당연히 문제될 소지가 생기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내가 세금 감면 받았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은 옳고 그르고의 논쟁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법상 5년 동안 관련된 자료를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겸용겸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비가 조특법에서 정해준 연구 활동에 해당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이게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받아본 기업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보시면 가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당신네 기업이 수행한 연구는 여기 보시면 당신네 기업이 수행한 연구는 연구개발 활동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연구인력 개발의 정의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연구 활동이 겸용겸직을 하지 않고 연구개발 업무만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연구개발 정의에 맞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 관련된 사전 심사를 받아보신 기업들은 이렇게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사전 심사 받아본 기업들 중에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 기업이 한 연구는 연구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연구는 맞지만 기존 기술이나 제품의 응용 변형은 연구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는 아닙니다. 이렇게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그렇게 안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방국세청에서 해명자료 안내 요청한 내용도 그거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자체적으로 연구소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남기시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세요. 그냥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뭐 어떤 일지를 쓰시고 특허를 신청하셨으니까 안전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업장에 갖추고 있는 우리 산업의 내용과 우리 사업장의 특장점들, 현황들을 잘 반영하셔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적 기술적 진전 혹은 새로운 서비스나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이었을 때 세액공제 대상 연구로 인정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새기셔서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연구소를 연구 주제 선정과 사후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안전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재차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응대를 못하시거나 잘못 응대를 하고 계셔서 특허가 있어요가 대응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연구력 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해명자료, 사후관리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뭐 이렇게 일단락 됐으면 좋겠는데 뭐 세수 부족이라는 뉴스 계속 나오면서 계속해서 만약에 대상 기업들 확대 나간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